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벤츠 E200 카오디오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정 시스템의 분석입니다. 이 분석 없이 여러분들이 튜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가성비 떨어진 또는 제대로 성능을 내지 못하고 중복 투자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또 반절 정도는 순정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 튜닝을 한다는 것인데, 같은 비용을 들여서 들인 만큼 그 이상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조율입니다. 그게 이제 카오디오 튜닝의 묘미죠. 카오디오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몇 가지 항목입니다. 그 첫 번째는 순정 시스템의 분석, 두 번째는 청음에 대한 분석, 세 번째는 RTA로 그래프로 보는 분석.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예산과 생각하는 사운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정 시스템에 대한 분석입니다.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미 구성된 리모델링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순정 사운드 시스템은 스피커, 앰프, 우퍼 이렇게 다 사운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이것을 다시 만들려면은 순정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 그 다음에 구성, 골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정 사운드 시스템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순정 자체는 5채널입니다. 앞뒤 스피커 4개와 서브우퍼까지. 그러니까 없는 것은 센터 스피커가 없고 좌측에 있는 우퍼가 없습니다. 이 E200은 트위터가 있습니다. CLE200이나 C200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가 없죠. 우퍼는 하나뿐이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운드는 당연히 순정 스피커 자체의 성능이 워낙 떨어지고 우퍼도 하나뿐이고 출력도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부족하고 음악을 듣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RTA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RTA입니다. 맨 좌측이 초저음, 저음, 중음, 고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순정 사운드 시스템이 순정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순정 오디오 출력의 특성인 것이죠. 보라색이 우퍼고, 그 다음에 녹색이 운전석, 그 다음에 청색이 조수석, 그 다음에 리어의 L이 검정색, R이 오렌지색입니다. 리어 스피커는 L과 R이 동일하고, 앞도 스피커는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3dB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리가 더 크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퍼 출력은 이렇게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RTA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dB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고음이 약간 낮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곳곳에 이렇게 dB 있고 피크가 있습니다. 이 피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딥은, 이렇게 작은 딥은 사람이 들으면서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음악 속에서 저 정도 레벨은 사실 그렇게 감지하기 쉽지 않은데, 이 피크는 반드시 귀에 거친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감지가 됩니다. 즉 귀를 찌른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RTA를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답이 그냥 저절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로 음상입니다. 음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간과 관련이 있고 음의 명료도와 관련이 있으며 스테레오와 그 다음에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 사운드가 어디에서 들리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L과 R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음악을 들을 환경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좌측의 스피커는 가깝고 우측에 있는 스피커는 멀고 뒤에도 스피커까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한 가운데서 듣지 않고 한쪽에서 치우쳐서 듣기 때문에 소리가 내 귀에 도달하는 시간이 스피커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즉 그 이야기는
소리가 중첩되어서 내 귀에 들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의 명료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쪽에 앉아 있을 때 L이 여기서 들리고 R이 이렇게 들리면 좋겠지만 이 뒤 스피커의 출력에 따라서 L은 여기서 들리고 R은 여기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들리고 여기서 들릴 수도 있겠죠. 자, 이 모든 것을 이 가운데서 듣는 것처럼 여기에서 L이 들리고 여기에서 R이 들리게 만들고, 사람 목소리가 여기가 아닌 이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센터에서 들리게 만드는 게 음상을 제대로 만들고 밸런스 있는 사운드와 해상력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순정 시스템은 세븐 드럼을 돌렸을 때 1, 2, 3, 4, 5, 6, 7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1, 2, 3, 4, 즉 센터가 여기서 들린다는 뜻이죠. 여기서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의 드럼 사운드는 이 뒷도어의 출력이 너무 높아서 어디에서 들리는지 완전히 퍼져서 들리지 않습니다. 포커스가 안 잡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 7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음악을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정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센터 음상이 좌측에 치우쳐져 있고 당연히 스테레오 효과도 낮고 해상력도 낮고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것이죠. 귀로 듣기 이전에 수치상으로 또는 그래프로 볼 수 있는 RTA들이 있지만 소리는 사실 일부는 감성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 청음을 해봤더니 여기 써 있는 대로 스테레오 효과도 낮고 센터 음상도 없고 좌측에 치우쳐져 있고 저음은 힘이 없고 퍼지고 보컬의 명료도도 낮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스피커 성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고음의 레벨도 낮고 트위터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게 다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출력도 낮습니다. 자, 음량을 올리면 저음과 중음이 뭉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순정 스피커나 순정 앰프, 순정 오디오의 출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음악을 듣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튜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본 오디오를 전체적인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단순하게 첫 번째는 시간 조절이 안 되어 있다. 다 이렇게 시간 조절이 안 되어 있으면 명료한 사운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센터 스테이지도 안 되고 스테레오 분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퍼가 한 개고 성능도 낮고 출력도 낮다. 그 이유는 우퍼가 한 개 있는 것은 이 4인치가 이 도어 미드레인지 스피커가 4인치이기 때문에 저음 출력이 안 됩니다. 그 저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퍼를 하나 넣어 놓은 건데 이게 출력도 낮고 우퍼 성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운드가 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체적인 출력이 낮다. 출력만 높아도 사실 우퍼 어느 정도 있으면 조금 때려줍니다. 그냥 느낄 수는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또는 음악을 좋아하더라도 비용을 적게 들여서 튜닝하고자 한다면 출력만 높아도 그냥 어느 정도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력까지 낮죠. 그 다음에 앞뒤 스피커 출력 레벨이 거의 비슷하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운전석 기준으로 봤을 때 사운드의 명료도는 앞에서 나오는 소리는 크고 뒤에서 나오는 소리는 사실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느끼지 못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뒤 스피커에서 나는 사운드가 느껴지는 순간 음상 스테레오, 그 다음에 LR 밸런스,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모든 게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 스피커의 역할을 낮추고 뒤 스피커가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은 RTA에서 부족한 부분만 어떻게 조율해 줄 것이냐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무튼 낮은데 어떻게 튜닝할 것이냐. 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그 다음에 세븐드럼 음상으로 또 청음으로 그 다음에 RTA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튜닝을 할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또는 내가 원하는 사운드 이것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이것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순정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분석. 이 분석이 있어야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성비 높게 튜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형은 순정의 RTA 파형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운전석, 조수석, 뒷도어 스피커, 서브우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출력에 따라서 순정이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스템, 이 RTA를 보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음이 부족하다. 또 하나는 이 180Hz 대역에서 이 크로스오버 대역, 이 근처에서 너무 소리가 낮게 나온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스피커만 교체하자 또는 DSP만 추가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문의를 해오십니다. 사실 소리를 결정하는 것은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를 교체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입니다. 자, 이것을 순정 그대로 측정을 했더니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딥이 있고 저음도 부족하고 중간에 이렇게 딥들이 있고 고음도 부족합니다. 자, 소리가 스피커의 성능 때문에 출력이 안 나오고 출력이 낮고 선명도가 부족하고 명료도가 부족해서 스피커를 교체합니다. 자, 스피커를 교체해서 이퀄라이즈 조정을 안 하고 기본적으로 시간만 한번 조절을 해봤습니다. 스피커를 교체했더니 어떤 파형이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여기는 보완이 됐습니다. 원신호 복원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딥이 이렇게 있고 이만큼 고음이, 특정 고음, 특히 이 4kg, 이 4kg의 이렇게 이 피크는 사실 이만큼 큰 것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왜냐? 4kg 대역이 우리 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형을 보면 여러분들은 스피커를 바꾸고 선명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가 귀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스피커를 교체를 하고 나면 필요한 것이 조율입니다. 이 저음을 올려주고 이 중저음의 딥을 메꿔주고 지금 여기 이 방방거리는 이 사운드를 줄여주고 평탄하게 낮춘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이 라우드 특성을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음악을 감상할 때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부드러운 사운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품이 필요하고 어떻게 튜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유는 비용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사운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피커의 가격, 그 다음에 DSP의 채널 수, 센터 스피커가 있는지 없는지, 우퍼를 교체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DSP 출력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다 가격과 연동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성비 높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꾸밀 것이냐, 그게 여러분들의 사실 가장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시스템별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스피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앞 스피커입니다. 앞 스피커를 교체를 해야 소리가 일단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앞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교체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센터를 추가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채널 수가 늘어나죠. 우퍼를 교체할 것이냐, 그것도 채널 수가 늘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비용을 가장 적게 들여서 선명하고 밸런스 있고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 수 있고 스테레오 음량감을 느낄 수 있고 적당한 저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DSP 6채널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6채널로 앞뒤 4개와 이 서브우퍼까지 구동하고, 물론 비용이 있어서 센터 추가하면 좋지만 그건 다음 시스템입니다. 구성하는 것이 이렇게 3개를 쓰는 것이 가장 비용을 적게 들여서 여러분들이 가성비 높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튜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차피 DSP가 6채널이니 채널도 남겠다. 그러면 센터 스피커까지 넣어서 보컬의 명료도까지 좀 더 올려보자. 이럴 때 이 시스템, 기존의 이 2개 6채널 DSP와 앞도어에 넣었던 거에다가 센터 스피커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 1. 원래 운전석에서 들을 때 음상을 만든다는 것은 2개의 음이
직접 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음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홀로그램 같은 것이죠.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 센터 스피커를 넣어 놓으면 이 직접 음이 여러분의 감성을 더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을 그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보컬의 명료도를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이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에 포커스를 줄여줍니다. 이 포커스를 줄여준다는 얘기는 센터가 여기서 이렇게 들리는 것 같거나 이렇게 들리는 것 같거나, 즉 정확하게 가수가 여기서 노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느껴주게 만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주행을 하다 보면 이 도어 스피커는 밖에서 들리는 바닥 소음과 바람 소리에 같이 묻혀서 이 사운드가 적게 들리고 여러분은 계속 볼륨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센터 스피커가 있으면 이때 사람 목소리가 직접 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륨을 적게 올리고도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속주행 때 이때 보컬의 이 음악, 보컬을 직접 음으로 노이즈와 섞이지 않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음량을 낮춰서 들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에 따라서 뒷도어의 스피커 출력을 높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게 들으면 음상이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음이 퍼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다시 뒤에 스피커 출력도 높이면서도 음상을 센터에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센터 스피커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센터 스피커가 없어서 소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센터 스피커는 앞 스피커를 교체하고 DSP로 튜닝을 해서 소리가 좋아졌는데 더 좋게 만들 때 센터 스피커가 필요한 것이지, 이 스피커도 교체 안 하고 DSP도 추가하지 않고 센터 스피커만 여기다 더 넣으면 소리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센터 스피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레벨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의 레벨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센터 스피커 혼자서 소리를 내는 것인지 다른 스피커와 조화롭게 소리를 내는 것인지가 판단이 되는 것이죠. 이 센터 스피커 레벨이 높으면 이 나머지 스피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튜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너무 낮으면 이게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에 센터 스피커를 넣을 때는 이 레벨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도 그렇지만 앞 스피커를 교체하고 DSP를 추가한 다음 좋은 소리를 더 좋게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 스피커를 넣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앰프나 DSP 없이 얘를 레벨 조절하지 않고 넣어준다면 나쁜 튜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스템은 강력한 저음을 동반하는 튜닝입니다. 자, 어차피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는 제대로 조율하면 잡힐 것이고 나는 엄청난 저음, 락이나 파워풀한, 그 다음에 볼륨을 크게 듣는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퍼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 두 가지에다가 플러스 서브우퍼를 교체해 주시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서브우퍼를 교체하고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빠뜨렸는데 바로 이것이 중저음의 딥을 없애는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스템은 조금 전에 이 C2 우퍼까지 교체하는 시스템에다가 센터 스피커까지 추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센터까지 들어가면 7개의 채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8채널 DSP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순정형으로 한다면은 보컬의 MBZ100 V2,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브우퍼는 포컬 거나 헬릭스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거의 풀 시스템인 거죠. 박스 우퍼를 넣지 않고 가장 완벽하게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풀 시스템 되겠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여유가 좀 있는데 정말로 이왕 만들 바에야 좀 괜찮은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트위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챔버 형식으로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채널은 9채널이지만 9채널 DSP는 없기 때문에 10채널짜리
또는 헬릭스에 V12 정도 장착해주면 이 시스템을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센터가 있고 트위터 따로, 미드 따로, 우퍼 따로 이렇게 각 스피커마다 하나의 채널을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면 시스템이 구성하면 되는 것이고, 뭐가 좋느냐? 저음,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음장감,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밸런스와 해상력,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고음이, 고음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챔버 형식으로 세운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하든 어떻게 시스템을 선택하든 이 음성 관련돼서는 순정이 이렇게 들렸다면 원신호 복원을 하고 실제 시간 조절을 제대로 해주고 위상 조절을 제대로 해주면 음성이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 이렇게 1, 2, 3, 센터, 5, 6, 7 이렇게 완벽한 밸런스 있는 사운드가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화면은 바로 RTA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파형인데요. 우퍼를 교체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퍼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미드레인지에 비해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우퍼를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출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서 쳐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음을 좋아하신다면 반드시 우퍼를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여기 딥이 크게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 딥은 크로스오버와 위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간까지 제대로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저음과 중저음 이렇게 평탄한 중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의 딥을 해결하고 고음을 약간 이렇게 상승시키는 이런 RTA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소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고 해도 누가 요리할 것인지,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달라지듯이 카오디오도 DSP를 사용하는 그 순간 소리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따라서 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오디오 튜닝은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카오디오 샵을 찾을 것인지에 따라서 사운드가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헤르만 카오디오 한욱희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